안녕하세요. 혼자서 가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피사에는 피사의 사탑밖에 없다고 굳이 발품 팔아 갈 필요가 없다는 후기가 꽤 많습니다. 사실 유명한 곳이면 꼭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편으론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마음이 꽂히면 실망하더라도 가봐야 하는 성격이라서 피사는 갈까 말까를 반복했었는데 결국 3박 일정으로 피사로 향했습니다. 정말 피사에는 피사의 사탑밖에 없을까요? 바다로 이어지는 아르노 강이 가로지르고 있어서 피사는 고대 로마 제국 때부터 이미 해양 도시로 개발되었고 10세기부터는 지중해 지역의 경제적 강자로 부상하여 11세기에는 베네치아, 제노바, 아말피아와 함께 이탈리아의 주요 해상 공화국으로 정점에 오르게 됩니다. 1284년 멜로리아 해전에서 제노바 함대에 패한 후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1402년 피렌체에게 매각되어 점령당하게 됩니다. 11세기 피사 공화국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팔레르모 해전에서 사레산 함대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1064년 부스케투스의 설계에 의해서 대성당 건축에 착공하여 1118년에 완공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재건을 꿈꾸며 나타난 로마풍의 건축 양식인 로마네스크 양식은 고대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교회로 사용했던 바실리카와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양식의 특징이 혼합되어 있는데 피사의 대성당이 바로 대표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다양한 색채의 대리석 외벽과 벽면에 밀착된 4층이나 되는 블라인드 아케이드 장식 등이 눈에 띄는데 특별히 피사의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불립니다. 제 알량한 지식으로는 로마네스크 양식은 육중하고 낮고 답답하고 어두컴컴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상에 손뜨개 레이스를 들이운 듯 이렇게 화사하고 장식적인 모습으로 로마네스크를 대표한다니 무척 놀라웠습니다. 대성당을 들어서면 신랑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아치형 10주로 분리된 측랑까지 합쳐서 5랑으로 되어 있고 양쪽 옆으로 돌출된 잉랑을 갖추고 있는 라틴 크로스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천장은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인 목재로 되어 있는데 원래 트러스트 구조, 즉 삼각형 뼈대를 배열하여 연결한 구조였지만 1595년 화재 이후 복원되면서 코포드 실링, 즉 움푹 파인 네모난 격자 모양의 황금빛 천장으로 재건되었으며 측랑의 천장은 후기 양식인 석재로 된 반원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을 장식하는 커다란 모자이크에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고 양옆으로 성모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인 조토의 스승이며 비잔틴 예술의 전통을 이어받았던 중세의 이탈리아의 화가 치마부에의 마지막 작품으로 유명하며 1595년의 화재에도 기적적으로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갈릴레오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청동 샹들리에가 있습니다. 1583년 갈릴레이는 학생 시절인 19세 때 대성당 천장에 매달아 놓은 램프를 보고 진자의 등시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높이 55m, 지름 35m인 원통형인 피사의 세례당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세례당으로 원래 있던 세례당이 1118년에 새로 지어진 대성당에 비해서 볼품없다 하여 1152년 디오티 살비의 설계하에 재건축을 시작하여 1363년 완공까지 200년 이상 걸렸습니다. 흰 대리석 건물로 하부 쪽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둥근 아치와 기둥으로 장식하였고 상부 쪽은 뾰족한 첨도 장식이나 세인 모양의 아치 등 고대 양식의 특징이 더해졌으며 그 위로는 방구형과 원뿔형의 이중도무로 지붕이 덮여져 있습니다. 지붕의 자재는 동쪽엔 나판을 사용하고 서쪽엔 붉은 기와를 사용하여 회색과 붉은색으로 반반 나뉜 독특한 지붕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대기에는 세르자 요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사탑처럼 세례당도 불안정한 모래 위에 건축되어서 대성당 방향으로 0.6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세례당 출입문은 사면에 있는데 성당 쪽으로 향하는 입구가 특별합니다. 입구 상단에 두 기둥을 잇는 보는 린텔 혹은 상인방이라고 불려지는데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엔 세르자 요한의 생애의 일화들이 묘사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성모 마리아와 세르자 요한,
그리고 4명의 복음사가와 천사들이 옆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세례당은 세례를 받기 위한 장소로, 특히 침수 세례를 위한 큰 통을 필요로 했던 초기 기독교 건축에서는 독립된 건물로 지었으나 12세기경부터 관수 세례가 일반화되면서 성당 내부에 세례실로 자리 잡게 되고 더 이상 따로 세례당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례당 내부에는 1246년 비가렐리가 대리석으로 만든 침수형 커다란 세례반이 있고, 팔각형의 세례반 중심에는 이탈로 그리셀리의 작품인 세례자 요한의 청동상이 있습니다. 세례당에서 숫자 8의 의미는 사람이 사는 일주일, 즉 7일이 지나 8일에 환생을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석 설교단은 니콜라 피사노가 1255년에서 1260년 사이에 조각하여 완성한 것으로, 육각형의 각면에는 수태고지, 예수의 탄생, 최후의 심판 등의 장면을 담은 부조가 있으며 최초의 고딕 조각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대성당에서 봤던 비슷한 설교단은 그의 아들 조반니 피사노의 작품입니다. (2층에) 오르면 세례당의 아치와 세례단 등 내부의 모습이 아래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장엄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2층 복도를 돌다 보면 창밖으로 반듯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대성당과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1260년부터 1264년까지 니콜라 피사노는 디오티 살비가 피라미드 형태로 만들던 지붕에다가 반원형 돔을 더 씌워서 이중 구조의 쿠폴라를 완성합니다. 이런 이중 구조의 부수적인 효과로 천장의 돔은 음향적으로 완벽한 공명실이 되었고, 관광객들에게 그 울림과 반향을 들려주는 시연이 매 30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대성당에 부속하여 지은 피사의 사탑은 1173년 이탈리아 천재 건축가 보나노 피사노의 설계에 따라 착공하여 1372년까지 3차로 나뉘어서 200년 동안 공사가 늘어졌는데, 실제 공사 기간은 25년 정도입니다. 5년간의 1차 공사 후 수직으로 착공했던 탑은 이미 기울기 시작하여 100년 후에 다시 진행된 2차 공사에서 수정을 가하며 건설을 하였지만 기울기를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기울기의 원인은 집안 토질의 불균형과 치마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지하수 침입을 막고 부드러운 집안을 단단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며 수차례 보수공사도 진행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1280년 이후 큰 지진이 적어도 4번은 피사 지역을 덮쳤는데, 무너질 듯 기울어져 있는 탑은 놀랍게도 잘 버텨냈습니다. 그 이유는 땅으로부터 전달되던 지진의 운동을 부드러운 지질이 흡수하여 탑으로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드러운 흙 때문에 기울기 시작했는데 그 부드러움 때문에 지진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니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89년 파비오에 있던 11세기에 지어진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고가 나면서 피사의 사탑 역시 안전상의 문제가 시급함을 깨닫고 1990년 탑의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종루의 종을 떼어내어 탑의 하중을 줄이고 탑의 3층 둘레에 케이블을 묶고 잡아당겨서 고정시키고, 탑이 기울어진 반대편에 무거운 납덩어리를 쌓아 눌러주고 땅 밑으로는 수십 톤의 흙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2001년 드디어 탑의 기울어짐이 멈추게 되고 다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는데, 그 후로 탑은 오히려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기 시작해서 미미하나마 기울어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300년간은 탑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탑 꼭대기에 펄럭이는 붉은 깃발은 과거 피사공화국의 국기입니다. 탑 내부는 나선형으로 된 294개의 계단을 통해 종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현재는 한 번에 40명씩 가이드 투어로만 탑에 오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사의 인물로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탑 꼭대기에서 크고 작은 두 종류의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려 양쪽이 동시에 땅에 닿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유낙하의 법칙을 증명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만 이는 그의 제자가 그럴싸하게 기록한 것이고 실제로 이 실험은 1586년 네덜란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시몬 스테빈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사를 다녀온 사람도 거기가 어디야 할 수도 있는 조용하고 호젓한 장소가 있습니다. 회랑식의 묘지 camposanto입니다. 1200년대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피사 해군이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흙을 가져와서 바닥에 깔았다 하여 거룩한 대지라는 뜻의 camposanto라 불리고 있는 묘지입니다. 1278년에 이미 있던 오래된 묘지 자리에 조반니 디 시모네가 건설하기 시작해서 1464년에 직사각형 회랑 모양으로 완공되었습니다. 피사의 역사적 인물들이 다수 묻혔고 고대 로마의 조각품과 대리석 석관을 포함하여 여러 예술 작품들이 있었으나 1944년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폭격으로 대부분 훼손되거나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눈길을 끄는 작품은 1330년대에 그려진 벽화 죽음의 승리입니다. 사냥을 다녀오는 화려한 옷차림의 남녀와 기사들이 죽음의 신에게 짓밟히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인도하고 죄지은 자들은 악마들이 화산으로 끌고 가서 불길 속에 던져넣는 처참한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1838년) 애인이었던 마리다고 백작부인과 함께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27세의 청년 프란츠 리스트도 이 벽화를 보고 깊은 영감을 받아 피아노 협주곡 죽음의 무도를 작곡했습니다. 피사에는 피사의 사탑밖에 볼 게 없다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여행을 하게 된다면 피사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저처럼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꼭 피사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재밌었거나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